안녕하십니까?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시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 바로 걷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보나 걸으십니까? 만보, 혹은 5,000보? 건강을 위해, 혹은 굳어가는 다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매일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걷는 동안 여러분의 귀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혹시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이어폰으로 크게 듣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어제 있었던 속상한 일이나 자식 걱정으로 머릿속이 시끄러워 정작 걷고 있는 그 길의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건강법은 단순히 다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를 깨우고 마음을 씻어내며 무뎌진 감각을 다시 젊은 시절로 되돌리는 아주 특별한 걷기 방법입니다. 바로 소리 걷기, 영어로는 사운드 워킹 SOUNDWALKING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걷는 건 그냥 걷는 거지, 소리 걷기는 또 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내일 아침 산책길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이 오직 여러분이 귀만 열면 시작할 수 있는 기적 같은 건강 비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소리에 집중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 중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청각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 또한 청각이라고 합니다. 즉, 듣는다는 행위는 우리 생명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가장 본능적이고 중요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에 시달립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공사장 소음,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소리. 이런 자극적인 소리들은 우리 뇌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살기 위해서 스스로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것을 청각적 차단이라고 합니다. 필요한 소리만 듣고 나머지는 흘려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귀를 닫고 사는 습관이 길어지면 우리 뇌의 활동도 점점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청각의 감퇴는 단순히 귀가 안 들리는 문제를 넘어 치매와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줄어들면 뇌가 처리할 정보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는 곧 뇌세포의 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난청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최대 5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청기를 끼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닫혀있던 귀를 열고 의식적으로 소리에 집중하는 훈련,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울 소리 걷기의 핵심입니다. 소리 걷기는 캐나다의 작곡가이자 환경운동가였던 머레이 셰이퍼가 처음 제안한 개념입니다. 그는 우리가 눈으로 풍경을 보듯이 귀로도 풍경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사운드스케이프, 즉 소리 풍경이라고 부릅니다. 소리 걷기는 바로 이 소리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소리 걷기의 첫 번째 단계는 멈춤과 비움입니다. 걷기 시작하기 전 현관문을 나서서 바로 걷지 마시고 잠시 멈춰 서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는 이유는 시각 정보를 차단해서 청각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뇌는 시각 정보의 80% 이상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있으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깊게 심호흡을 3번 하세요. 후, 후. 내 몸 안에 있는 잡념과 걱정을 숨과 함께 뱉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귀를 엽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집중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소리부터 찾아봅니다. 네, 바로 여러분의 숨소리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의식을 조금 더 밖으로 확장해 볼까요?
내 발밑에서 혹은 바로 옆 화단에서 들리는 소리를 찾아보세요.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 이름 모를 벌레가 우는 소리, 혹은 멀리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튜닝, 즉 조율의 과정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줄을 맞추듯 걷기 전에 내 귀를 세상의 소리에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소리 사냥입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고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평소 운동할 때처럼 팔을 힘차게 흔들며 빨리 걷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속도의 절반 정도로 아주 천천히 걸으십시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발바닥 전체의 감각을 느끼며 사뿐사뿐 걷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이 사냥감을 찾듯 주변의 소리를 하나씩 수집해 봅니다. 오늘은 새소리만 찾아보겠다. 혹은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만 들어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도 좋습니다. 길을 걷다가 찌르르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냥 벌레 소리네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멈춰서서 이 소리가 어디서 나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풀숲 깊은 곳인가? 하고 그 근원을 추적해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우리 뇌의 해마와 전두엽은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소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소리의 종류를 구별하는 고도의 인지 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앉아서 푸는 십자말풀이나 화투보다 훨씬 강력한 치매 예방 훈련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리와의 대화, 즉 리듬 타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파도 소리에는 철썩이는 리듬이 있고 숲속의 바람 소리에는 강약이 있습니다. 걷다가 들려오는 소리의 리듬에 내 발걸음을 맞춰보세요. 규칙적인 기차 소리가 들린다면 그 박자에 맞춰 걸어보고 불규칙한 새소리가 들린다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걸어보세요. 이렇게 외부의 소리와 내 몸의 움직임을 일치시키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엄청난 정서적 안정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동조화라고 합니다.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경험, 내가 숲의 일부가 된 것 같은 평온함. 이것이 바로 소리 걷기가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동네는 시끄러운 도심인데 소리 걷기가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소리 걷기는 꼭 깊은 산속이나 조용한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끄러운 도심 속에서 하는 소리 걷기가 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심의 소음 속에서도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다고 칩시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그 사이사이로 들리는 다른 소리들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알림 소리, 누군가의 하이힐 굽소리 또각또각, 자전거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 가로수 위에서 우는 까치 소리. 소음이라고 뭉뚱그려 듣지 않고 그 안에 숨어있는 개별적인 소리들을 분리해서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훈련은 집중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짜증나는 소음을 관찰의 대상으로 바꾸는 순간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호기심만 남게 됩니다. 소리 걷기가 신이어 여러분에게 주는 의학적 이점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치매 예방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놀라운 효과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낙상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 안쪽에는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 전정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리에 집중하며 걷는 행위는 청각신경뿐만 아니라 이 전정기관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소리가 오른쪽에서 들리네? 하고 고개를 돌리고 집중하는 순간 우리 몸은 미세하게 중심을 잡으려 노력합니다. 이런 훈련이 반복되면 하체 근력과는 별개로 몸의 중심을 잡는 능력이 탁월하게 좋아집니다. 비틀거리지 않고 꼿꼿하게 걷고 싶으시다면 귀를 열어야 합니다. 또한 불면증 해소에도 탁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십니다.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죠. 소리 걷기는 천연 수면제입니다. 자연의 소리, 특히 바람 소리나 물소리에는 1F 파동이라는 특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뇌파를 안정적인 알파파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낮 동안 햇볕을 쬐며 소리 걷기를 하고 나면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뇌의 긴장이 풀어져서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에게 매일 30분씩 숲소리를 들으며 걷게 했더니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실전 팁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소리 걷기를 할 때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바로 이른 아침과 해질녘입니다. 이른 아침은 세상이 막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도시의 소음이 아직 시작되기 전이라 순수한 자연의 소리를 듣기 가장 좋습니다. 밤새 이슬을 머금은 풀벌레 소리, 아침을 깨우는 새소리는 하루를 시작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반대로 해질녘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차분하게 가라앉는 대기의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오늘 하루 있었던 스트레스가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복장도 중요합니다. 거추장스러운 옷보다는 움직일 때 바스락 소리가 덜 나는 옷이 좋습니다. 옷이 스치며 나는 소리가 외부의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은 바닥이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지면의 굴곡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가벼운 워킹화가 좋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을 때 나는 소리, 흙을 밟는 소리, 낙엽을 밟는 소리도 소리 걷기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걷는 소리가 곧 음악이 되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소리에만 심취해서 주변을 살피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어폰을 끼고 ASMR을 들으며 걷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리 걷기의 핵심은 현장성입니다. 지금, 여기, 내 주변의 진짜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음된 소리를 듣는 것은 시각과 청각의 불일치를 가져와 오히려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이나 차가 다니는 길에서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소리에 집중하되 눈은 항상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십시오. 혹시 나는 청력이 너무 안 좋아서 잘 안 들리는데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소리 걷기는 청력 검사가 아닙니다. 작은 소리를 억지로 들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안 들리면 안 들리는 대로 그 희미한 울림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히려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적을 느껴보는 것도 훌륭한 소리 걷기입니다. 내 귀가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청기를 끼시는 분들은 보청기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의 질감에 집중해 보시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걷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 중 하나입니다. 두 발로 대지를 딛고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 여기에 듣기라는 행위를 더하면 걷기는 명상이 되고 치유가 되고 예술이 됩니다. 오늘 당장 현관문을 나서면서 귀에 꽂혀 있던 이어폰을 빼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으십시오. 대신 귀바퀴를 손으로 살짝 감싸주고 소리를 모아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어느 순간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스팔트 틈새에서 자라난 민들레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늦가을 낙엽이 떨어지며 도로를 구르는 소리, 새벽녘 청소부 아저씨의 빗자루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군요. 오늘도 건강하군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이 듦의 축복은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여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소리 걷기를 통해 뇌는 젊어지고 마음은 평온해지며 다리는 튼튼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책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회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숲이 연주하고 바람이 지휘하며 여러분의 발자국 소리가 반주가 되는 그 멋진 공연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건강은 멀리 있는 약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귀와 발끝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특히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친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소리 명상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소리 많이 들으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지킴이 청춘 소리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산책 다녀오십.